만약에 비만약,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천당 제약의 본 자금 가장 큰 비중을 담기 전에 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삼천당 제약 녹화해볼 겁니다. 삼천당 제약 참 오랜만에 녹화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많이 올랐고 지금은 주가가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가 끝난 것이냐? 그렇다면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일축해서 큰 틀에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또 다음 시간 또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현재 삼천당 제약이 밀고 있는 약품들의 특성이라던가 특징,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파보면서 여러분들께 삼천당 제약의 방향성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큰 틀을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상황을 알고 배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삼천당 제약을 직접 매매하면서 생기는 이러한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둔 공략법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삼천당 제약 이거 올려달라고, 영상 찍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려 보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다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요, 전체 배경을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주식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공략법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삼천당 제약을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있게 봐줘야 한다. 좀 미리 말씀드려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이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매출 2천억을 찍는 게 코앞이다. 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글로벌 후기 지수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비만약 때문에 이 글로벌 후기 지수 라인업에 좀 올라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꺼져버렸죠. 이 불이. 이 비만약을 1탄이 있고 2탄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1탄이 있고 이제 2탄이 있다.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이거보다 개량이 되어 나온 게 버전 2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 영상에서요. 이게 지금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 역시나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또 그런 관심도가 많이 꺾여 내려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글로벌 K바이오 혹은 K제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좀 신약 쪽에서는 HLB가 있을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에는 셀트리온 아니면 알테오젠 정도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 종목이 사실은 사실상 그렇죠. 이 플러스 알파로 삼바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 분위기를 좀 끌어주고 있는데, 위에서 좀 끌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업에는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매출이라던가 기대 매출에 대한 차이도 너무나도 많이 나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조급하게 보고 따라가기에는 삼천당 제약이 아직 갖고 있는 입지가 좁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토대로 삼천당 제약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갈지 좀 비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이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얼마 올라 얼마에 하고 있다. 안과용제 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해 매출 2천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올해 상반기 매출 1,033억 원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2.7% 증가를 했고요. 안과용제 부문의 판매 호조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안과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황과면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SCD411 요거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반면성 치료제는 계속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황반면성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특허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 바이오시밀러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되게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유일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좀 집중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 일단 안과용제 부분으로 삼천당 제약이 우선은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자, 삼천당 제약의 품목별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요. 안과용제 부분에서의 소개가 57.2%로
이 50.5%네요. 이 정도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매출이 이 안과영웅제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3천당 제약이 올해 4월 달에 FDA에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역시나 안과영웅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의 부분들은 상당히 적은 품목들을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천당 제약의 메인은 이 안과영웅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그맣게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통해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또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 쪽에서도 뭐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이 얘기하는 우리의 주가는 저평가되었어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 매출을 대비해봤을 때 사람들은 이거 저평가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 적자로 찍혀 있는데 매출은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끼어버렸죠. 원래라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뭐라고 할까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좀 유지를 한다거나 위아래로 좀 변동을 준다거나 이런 선이었다면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미 테마바를 받아버려서 수급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버렸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7만원대에서 10만원대 언저리에 있어야 할 주가가 현재 20만원대까지 찍고 15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테마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에 대한 인식은 이미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할까요? 매출이 2천억이 찍혔다.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해요. 가장 메인으로 다루는 업계에서 매출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입지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도 안과용제를 다루는 업계 중에서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후기 지수라는 내용을 붙여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의 완성형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그때 가면 글로벌 후기 지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HLB 그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전을 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려봐야 된다는 것은 주요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비전으로 집어볼 수 있겠고 글로벌 후기지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직 시기상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이고 이 테마가 끝났는데도 하락이 점점 더뎌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현재 제약 업종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 승인권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 동시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아시아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이제 K-바이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그 매출 상태를 향후에 나오는 1년, 2년, 3년 내에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절대 우러러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폭이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1.6조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잘 승인받는 약품 하나가 2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단일 약품 하나만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를 바로 따라가긴 상당히 힘들다. 근데 이러한 규모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선도를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긁어 모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수급이 이 업종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한 효과 때문에 현재 지금 하락이 조금씩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초록 색깔 그래프가 상당히 높은 축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체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많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주가가 현재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 기업의 비전 그리고 주식의 가치 요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건드릴 적에는 현재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장 폭발적인 상승을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요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기업의 가치, 이 비전의 가치,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타이밍을 좀 기다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비만약,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천당 제약의 본 자금, 가장 큰 비중을 담기 전에 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코로나19죠. 이전과 이후로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틀과 분위기,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이전까지에는 큰 이슈들이 있어봐야 신종플루 같은 것들, 메르스 같은 것들, 짧으면은 한 2, 3일, 길면은 정말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다 끝났던 이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러한 뭐 전염병이라던가 감염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발성으로 치고 죽어버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하고 내밀었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그마저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봐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제약바이오 업계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냐면 진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연구 개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이 존재하면서 다른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정말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담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이 여기에 껴야만 매출과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균형 있는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한 필요 전제 조건이 바로 비만약으로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본 비중으로 한 번에 때려박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본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업과 비전 그리고 주가의 가치를 균형 있게 상승시키면서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가장 컸었던 비만 치료제 역시나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팍 끌어올리는 이러한 형태의 상승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대응을 해줘야만 하면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비중을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공략하기 좋은 저가에서만 골라서 이 비중을 집어넣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삼천당 제약을 계속 매매를 해가실 거죠. 주주분들께서는 여기서 뭐 잘라버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가져가셔야 될 거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뭐 셀트, HLB, 알테오젠 제외하고 좀 포트를 늘려가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삼천당 제약도 이 순위에 좀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 있게 진입을 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공략법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저가 공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10만원대를 기준으로 올라왔으니 10만원까지 떨어지면 저가인가요? 아니면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니 전부 다 저가인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좀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 공략법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입니다. 원래는 공략법을 영상에서 다 제가 공개를 했었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다. 이 공략법을 갖다가 영상에다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 공략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공략법을요.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삼천당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만 입장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문자 보내신 분들께서는 100% 무료로 이 내용들 다 확인해 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은 일절 갖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공략법 확인을 위해서 채팅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지금 삼천당 제약은 여유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짜증이 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삼천당 제약 이거 여유 있게 봐야 되면 이거 잘라야 되나? 아니면은 뭐 1년, 2년 가져가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봐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뭐다? 삼천당 제약을 보다 더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요 기간 동안 같이 가져가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께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 물려 있어서 한 번에 좀 정리가 필요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단기나 스윙처럼 기간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종목을 잡고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꾸려가고 싶으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 내가 평상시에 찾던 종목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려 보면서 지금부터 바로 이 종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가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삼천당 제약을 높게 잡으셨든 낮게 잡으셨든 비중을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눌러가는 것을 아마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의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삼천당 문자 남기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공략법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그리고 삼천당 제약 편을 한 번 더 찍게 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